한 영상에서 미국 지역별 코비드 확진자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뉴욕에서 이제 백신을 의무화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의무화를 한다는 것이 도시에 사는 사람 모두를 다 의무화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미국이 할 수 없고요. 백신 접종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실내에서 밥 먹는 거, 식당에서 밥 먹는 거, 그리고 짐 가가지고 운동하는 거, 뉴욕의 브로드웨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공연 같은 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참가를 하려면 여기가 다 실내잖아요. 그런 세 군데에서는 이렇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게 적용된다. 이게 8월 16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강제화, 이제 법으로 이게 효력, 이게 발생하는 거는 9월 이제 13일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는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강제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라든가 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권익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요거를 또 소송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또한 이런 권리를 갖고 있고 시민들, 국민들 또한 이거를 내 권익을 침해하는 거고 개인 사생활 침해다라고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법부,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은 예전에 미국에서 소아마비가 창궐 했을 때 그때 한 성직자가 나는 백신 안 맞는다, 거부한다 했다가 법원에서 판결한 게 공익을 위해서 넌 맞아야 된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여기 뉴저지에 이 러커스 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이거 내 의무하는 거는 내 권익을 침해한다. 그런데 그 주정부, 이 주 법원에서는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맞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강제로 맞게 할 수 뭐 있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로 맞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이게 법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특정 장소, 뭐 실내 식사라든가, 그리고 뭐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 공연장, 여기 다 실내 있잖아요, 브로드웨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전파가 빨라지니까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게끔 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델타 바이러스 변이 요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원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으면은 이게 호흡기에서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아도 이게 호흡기에 남아있대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마일드하다. 그러니까 나는 증상이 굉장히 마일드하고 이래서 돌아다니는데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니까 지금처럼 전파가 빨리 되는 것 같아서 확진자 같은 경우도 미국도 굉장히 많이 솟구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3월을 돌아보면은 뭐 그렇게 패닉에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어느 투자자가 바로 도망갈까요? 3월 달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잖아요. 3월부터 여름까지, 그리고 지금 1년간 다 경험을 했고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의 이 PSR, 요게 20배 넘는 회사들의 총 시가총액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2000년 닷컴 버블 때 3.6 트릴리언이었어요. 3.6조 달러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높아서 한 30%, 한 25%, 30% 정도 더 증가해가지고 4.5 트릴리언 달러가 돼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요 프라이스, 이게 주가죠. 요게 요 비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세일즈, 이게 매출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주가 나누기 이 한 주당 매출이 얼마나 발생되는가, 요게 PSR입니다. 요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라는 회사를 제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그냥 10인 회사가 있고, 제가 왜 웃냐면은 예전에 2000년도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가의 적정 밸류를 계산할 때 한 회사의 엔지니어 숫자가 얼마인가, 요걸로 주가를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PSR 이걸로 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완전 이렇게 허무맹랑한 지표는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엔지니어 숫자로 나눈다는 게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마켓이 거품이 끼면은 이제 PSR로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지 새로운 방법이 나올지, 아니면 또 이 당시처럼 엔지니어 숫자로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얘기해 볼게요. 회사 하나가 이 PS 요 비율이 10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10년 연속 동안 발생되는 매출의 100%를 다 이 주주들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PS 10인 회사에 투자를 했으면 원금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미쳤다고 이 회사한테 돈만 빌려주고 말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한테 돈을 1달러를 빌려주고 10년 안에 요 1달러를 다 회수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PS가 10이라는 회사는 10년 동안 발생되는 매출의 100%를 줘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매출 원가 있죠? 이 매출 원가, 요거 같은 경우도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0원. 그리고 비용, 요거 같은 경우도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0원. 그리고 이제 배당을 또 이제 이걸로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발생되는 매출 100% 이거를 배당으로 지급을 한다. 그럴 때 배당을 지급할 때 어떻게 보면 기업 측면에서는 수익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주가 세금, 이 배당을 받으면 뭐 내요? 세금 내죠. 이 세금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연구개발. 이 R&D 같은 경우도 0원. 그리고 지금 이 매출 PS11 때 발생되는 매출의 성장률 있죠. 이 매출의 성장률이 10년간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거를 잘 보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PS 요게 뭐 최근에 보면 뭐 50짜리도 뭐 우습고 뭐 150짜리도 있잖아요. 이 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PS 50짜리를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1달러를 투자했을 때 50년간 이 회사가 지금의 매출 성장률, 예를 들어서 한 50%라고 할게요. 그러면 50년간 매출 성장을 50%를 유지를 하고 이때 발생되는 모든 매출 100%를 주주에게 다 50년간 돌려주면은 내가 투자한 투자 원금을 50년 안에 다 받을 수 있다. 그 150은 똑같죠? 이 150은 150년 걸리는 거야. 150년 동안 지금 발생되는 매출,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이 150년간 유지가 되면서 매출 원가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비용도 없어야 되고, 연구개발 R&D도 하나도 지출되지 않아야 되고, 발생되는 매출 전체로 다 이제 배당으로 예를 들어서 지급하게 되면은 여기서 회사 측면에서 세금도 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주주들도 세금을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배당 받으면 세금 내죠. 그러니까 이게 PSR이 그냥 PSR 뭐 10이니까 뭐 낫네, 뭐 150이니까 낫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PS 밸류, 이게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은 P 같은 경우는 이게 퍼라고 하죠. 요걸로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비교할 거야? 그거를 비교할 걸로 찾다 보니까 이 PSR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불이라고 따지면 얘가 이 발생되는 매출이 한 주당 뭐 1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PS가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년간 지금 발생되는 매출을 다 줘야지 내가 10년 안에 이 투자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뭔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뭐 논리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말이 안 되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은 다시 여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물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중에서 기업이 이 세금을 안 내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PSR 이 밸류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PSR이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PSR 볼 때 지금은 워낙 모든 게 거품이 안 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뭐 많이 주면은 한 4에서 5.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매출 성장력이 최소한 뭐 30%
이상 유지가 되고, 물론 100%면은 더 좋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 있죠. 요게 조금 있으면 플러스로, 파지티브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회사. 이 영업 현금 흐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영업 현금 흐름이 파지티브,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말은 이 회사는 더 이상 주주 등골을 뽑아먹는 유증 요거라든가, 아니면 채권 발행은 물론 할 수 있겠죠. 채권 발행은 뭐 나쁘지 않아요. 회사의 신용도가 되고 이걸로 부채를 끌어당겨 가지고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영업 현금 흐름이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더 이상 주주 등골을 빨아먹는 이런 유증이라든가 이런 퍼블릭 어퍼링, 이거를 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해 혹은 한 분기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게 계속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 액수가 뭐 1, 2, 3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성장률이 계속 뭐 30% 나왔는데 뭐 한 50%요 사이에서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실적을 그렇게 봐줄 필요는 없어요. 한 1년 정도면은 실적이 4번이거든요. 그러면 한 4번 정도 요런 흑전하는 모습, 요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PSR도 한 4배, 5배는 줄 수 있지 않나.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